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이정분. 국밥 본점 사무실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할머니 한 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분 할머니죠. 그분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커다란 솥을 끓이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60년 전이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20살이었던 정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 작은 선의가 거대한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정분 국밥은 전국에 50개가 넘는 체인점을 둔 대기업이 되었고 정분 할머니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각 매장을 순회하며 직접 음식을 맛보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버스로 나가시는 거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잖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아닌 10년도 넘게 사용한 낡은 청가방이었죠.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내 국밥을 먹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 덕분이야.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그 시절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할머니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우고 때로는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곤 했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시내버스에 몸을 맡긴 정분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에 멈춰 설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할머니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이번 정거장에서 올라탄 한 청년이 할머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청년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죠.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다친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청년이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에 그 청년이 서게 되었죠. 할머니는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다리가 불편한 청년이 더 자리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어나려는 순간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서 있을게요. 저는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청년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불편함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아이고,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신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청년은 더욱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청년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청년의 모습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할머니의 아들도 전쟁 중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스물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청년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괜찮은지 중간중간 확인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할머니는 그런 청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정분 할머니는 계속해서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청년은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을 텐데도 다른 승객들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며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 민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는데 19살에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했죠. 할머니는 그 아픔을 국밥을 끓이며 달래왔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 시청 앞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나오자 청년이 하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청년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할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아이고 고마워요. 너도 조심해서 다녀라고 답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버스에서 내려갔고 할머니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청년이 거리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아이가 있구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가 정말 귀해 보였죠.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처음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에게서 똑같은 마음을 본 것 같았어요.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어려움보다 남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 매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청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정분 국밥 본점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자꾸만 버스에서 만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비서, 할머니가 자신의 수행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는 할머니를 10년 넘게 모셔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좀 부탁할 일이 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청년이 있어.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김비서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청년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죠. 나이, 키, 생김새, 그리고 의족을 착용했다는 점까지 모두 말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 앞 정거장에서 내렸어.
아마 그 근처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설명을 들은 김 비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버스 노선의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류장 근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다행히 그 청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이용하는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그 청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친구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매일 아침 7시 반 버스를 타고 시청 앞에서 내려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김 비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 앞 편의점에 문의해 보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름은 한도윤, 26살 고아원에서 자라났고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아봤습니다.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어려서 가족을 잃고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분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청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나 홀로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게 국밥을 주시던 어르신들은 이런 청년을 위해 살아계셨던 거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허기에 지친 정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던 동네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작은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김 비서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 차량 5대를 준비해줘. 그리고 각각 다른 물건들을 실어야 해. 김 비서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할머니의 지시를 따랐죠. 첫 번째 차량에는 최고급 식자재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각종 채소와 양념류까지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 재료들이었어요. 두 번째 차량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들을 실었고 세 번째 차량에는 침구류와 생활용품들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차량에는 정분 할머니가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최신형 의족과 재활치료용 운동기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작성한 운동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도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량에는 할머니 본인이 직접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와 김 비서도 함께였죠. 할머니는 출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만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단장했어요.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그리고 저 청년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차량 행렬이 도윤의 거주지를 향해 출발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이 이 갑작스러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머니가 진심으로 도윤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도윤이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서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길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차량들 구경을 했습니다. 야, 저기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잡혀간 건 아니야?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난 건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5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 시각 도윤은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도윤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자신이 사는 건물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걱정이 앞섰어요. 아니면 누군가 사기를 당했거나 큰 사건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정중한 노크 소리였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분 회장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문 밖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비서의 목소리였죠. 도윤은 이정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잘못 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요. 한도윤 씨 맞으시죠? 어제 시내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던 분 말입니다. 김비서의 설명을 듣고 도윤은 더욱 놀랐어요. 어제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가 누구였던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김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분 국밥 김비서라고 합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정분 국밥이라면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국밥 체인점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더 가까이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5번째 차량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려왔어요. 어제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죠. 도윤은 어제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바로 이정분. 국밥의 창업주라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할머니가 도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정분이라고 해. 도윤이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도윤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헤매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어제처럼 말이야. 그러고는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가 어제 내게 준 웃음 하나에 내가 다시 살았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도윤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도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밥으로 사람을 살려온 사람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60년 넘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살아왔지. 근데 어제는 반대였어. 자네한테서 받은 따뜻한 마음 하나가 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줬거든.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려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환한 미소, 그게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 내가 처음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 말이야.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자신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분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자네 같은 사람? 할머니가 도윤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가진 사람이야.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말이지. 그보다 더 값진 건 이 세상에 없어.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차량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물이야. 내가 받은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달라는 부탁이기도 해. 도윤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순간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8장 마이너스 국밥 프랜차이즈의 상속자. 그로부터 며칠 후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준 선물들로 생활은 한결 편해졌고 새로운 의족 덕분에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도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도윤아,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은 자리는 아니야. 하지만 자네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도윤은 이정분 국밥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서빙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재료 정리도 했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료들과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손님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처음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있으면 매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도 도윤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요. 할머니는 도윤이 회사의 핵심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을 맡겨보기로 결심했죠. 도윤을 전무자리에 앉히기로 한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정분 국밥, 전무지개고와 출신 청년 발탁.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에 실렸어요. 기자들은 왜 하필 도윤을 선택했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눈 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도윤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도윤은 새로운 직책을 맡으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아, 자네는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 말이지.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날 이후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분 국밥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버스 안에서 주고받은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도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